원장입니다. 제가 20년간 교정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정을 언제 시작해야 가장 좋을까요? 등과 같은 교정 치료의 시작 시기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보호자분들께 어릴 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구 치열이 모두 완성된 이후에는 언제 치료해도 큰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 교정 치료의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 경우를 하더라도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긴 했지만 그런 경우조차도 환자분께서 조금 더 일찍 내원하셨더라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경우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안면 성장의 부조화가 있는 경우 하게 되는 악정형 치료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윗턱과 아래턱이 적절한 시기에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간혹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윗턱이 아래턱에 비해 과성장되거나 또는 반대로 윗턱에 비해 아래턱이 과성장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윗턱이 아래턱에 비해 열성장되거나 또는 반대로 윗턱에 비해 아래턱이 열성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조화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서 안면에 비대칭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든 경우를 악정형 치료로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조화의 원인이 해로운 습관 등과 같은 후천적인 원인일 경우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 등과 같은 선천적 원인에 의한 부조화도 적절한 시기에 악정형 치료를 해줌으로써 증상을 완화시켜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와 같이 윗턱과 아래턱의 골격성 부조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영구치 맹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올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영구치가 올라올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덧니가 생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인에 따른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해줌으로써 치열의 정상적인 발육을 도우며 부정교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 모두 큰 범주에서 영구치열이 완성되기 이전 해주는 1차 교정 치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마다 같은 나이라도 성장과 발육의 정도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차 방학 때마다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교정치과 방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교정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많은 경우에 영구치열이 모두 완성된 이후에 진행하는 2차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럼 어차피 나중에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면 굳이 1차 교정치료를 해야 되냐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자녀를 고생시키는 것 같은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공감하는 바이지만 저는 1차 교정을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단단한 땅을 다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이 단단하지 않다면 당연히 아파트를 짓기 힘든 것처럼 우리 아이의 턱뼈가 조화롭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영구치 맹출 공간이 부족하다면 영구치가 올바로 맹출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땅을 단단하게 다지고 그 위에 아파트가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처럼 1차 교정을 통해 기초 작업을 완료한 후에 위아래 턱이 조화롭게 성장하는지 또 영구치가 잘 발육되며 제자리에 맹출하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경우 1차 교정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2차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1차 교정을 통해 집안을 잘 다져놓았기 때문에 2차 교정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차 교정 효과는 1차 교정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2차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비발치 또는 비수술적인 치료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정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정에는 교정하기에 늦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는 없지만 조금 더 편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